결혼기념일 아침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저녁엔 내 집마저 불길에 삼켜졌다. 어준 48살 내부감사 형광등 빛이 너무 밝은 병실에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내 사원증만이 서랍 속에서 반짝였다. 당신이라면 이런 시작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겨울 아침 창밖으로 희뿌연 소리가 유리창을 덮고 있었다. 회사 복도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무겁기만 했다. 30년을 버틴 자리였는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상사의 말은 한순간에 모든 온기를 빼앗아갔다. 어준 씨,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구조조정입니다. 말끝마다 차갑게 떨어지는 어조, 그의 시선은 서류에만 박혀 있었고 내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내 손끝은 책상 모서리를 더듬었고 숨을 삼키며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짜냈다. 회사를 나서는 길 복도 끝에서 오래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젊었던 시절 내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그때는 미래가 단단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광주의 겨울바람은 뺨을 핥히듯 차가웠다. 집 앞 골목을 돌자 연탄 냄새와 함께 아내가 준비한 저녁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숯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따뜻한 쌀밥 냄새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만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챘는지 그저 조용히 밥을 내 앞으로 밀었다. 괜찮아 어준, 오늘은 그냥 먹어.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그 말이 어쩐지 유언처럼 들려 젓가락을 들기도 어려웠다. 식탁 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느린 트로트와 숯불에서 풍기는 연기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끝냈고 나는 잠깐 거실 창가에 서서 서리 낀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오늘을 잊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발코니 난간에 손을 짚고 서서 숨을 고르자 안쪽에서 들리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허은이 오래된 주머니 시계의 차가운 메탈 표면이 손끝을 스쳤다. 아버지가 첫 직장에 들어가던 날 내게 주었던 시계였다. 유리 표면을 천천히 쓸어내리자 초침이 조용히 돌아가는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 진동이 심장 박동과 엇박자로 울리며 알 수 없는 허무와 위안을 동시에 안겼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이라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숨을 내쉬며 시계를 쥔 채 휴대폰 화면을 다시 켰다. 즉시 효력이라는 붉은 글씨가 다시 눈을 찔렀다. 손가락 끝이 화면 위를 스칠 때 마치 내 경력과 지난 30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호텔 발코니에서 내려다본 강바람은 차갑지만 맑았다. 연회장 안에 환한 불빛과 웃음소리, 그리고 내 손 안에 오래된 시계와 붉은 문자. 그 모든 것이 대비되어 내게 주어진 밤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듯했다. 퇴직 후 첫 주였다. 아침부터 TV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라는 자막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거리는 오래된 오피스텔 방 안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발목을 스쳤다. 작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냉면 한 그릇, 김이 거의 사라져 차갑게 굳은 국물을 숟가락으로 휘저으며 나는 멍하니 TV 화면만 바라봤다. 뉴스 속 마스크 쓴 기자들의 목소리가 마치 내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 외로움과 막막함을 불러왔다. 냉면 한 입을 삼키며 바닥 구석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허리를 숙여 주워보니 회사 로고가 희미하게 남은 연금 계좌 명세서였다. 중요한 금액들이 마치 고의적으로 지워진 듯 군데군데 공백만 남아 있었다. 그 하얀 자국들을 바라보는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치밀하게 흔적을 없앤 것 같았다. 머릿속에 백도준의 얼굴이 스쳤다. 연회장에서 스치던 그 미묘한 미소가 다시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인생이 불길과 함께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나는 곧장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의 도심을 지나며 들리는 새소리와 꽃가루 날리는 거리가 마치 내 발걸음을 비웃는 듯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나 회사 정문 앞에 서자 익숙했던 건물의 유리창은 차갑게 빛났고 30년 동안 지켜온 나의 자리와 시간이 한순간 낯선 풍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려온 복사기의 윙윙거림과 종이 냄새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냄새 속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본사 회의실로 들어서자 내가 늘 앉던 자리에 려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새 시계가 걸려 있었고 서류 더미 앞에서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해 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형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네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아래엔 알 수 없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그 사진 속에서 아내의 미소는 이곳의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들었다. 보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과 관련된 것도 함께. 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려성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서류를 천천히 두드리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형님 회사 일은 이제 제게 맡기세요. 형님은 쉬셔야죠. 집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물론 제 방식으로. 그의 말끝이 공기 중에 남아 맴돌았다.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복사기의 윙윙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젊은 변호사가 문가에서 무심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더 짓눌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며칠 전 열어보았던 삭제된 보험 관련 이메일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삭제됨이라는 빨간 글씨가 화면 한 구석에서 깜빡거렸고 그 아래 낯선 첨부 파일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클릭해보려 했지만 화면이 순간 꺼지듯 멈췄고 여성의 시선이 날카롭게 내 손가락 끝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이제는 인정하셔야죠. 형님은 너무 늙었어요. 그 집에 살 자격도 이 회사에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고 그 순간 내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퇴근길 회사 뒷문을 나서는데 한 직원이 서둘러 다가왔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조심히 보세요. 저한테서 받은 거란 건 말하지 마시고요.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사라졌다. 손에 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종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가로등 아래서 봉투를 열자 불완전하게 복사된 보험 서류와 함께 낯선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있는 리스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들 중 몇몇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 외부인들이었고 거기에는 보상과 관련된 숫자들이 덤으로 기재돼 있었다. 서류 구석에는 얼룩진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지지 않게 남긴 흔적 같았다. 봉투를 다시 닫으며 숨을 고르는데 회의실에서 들었던 여성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집도 회사도 곧 내 것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와 뒤섞여 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회사 건물의 불빛이 멀리서 깜박였고 벽에 걸린 기울어진 가족 사진 속 아내의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봉투를 안쪽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 문서가 나를 구할 수도 혹은 끝내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광주천을 따라 걷다 보니 빗방울이 우산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잔잔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여름 장마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뒤섞여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작은 넌사인이 깜빡이는 오래된 재즈 카페가 나타났다. 문을 열자 LPS 침소리와 구운 와플 냄새, 그리고 묵직한 커피향이 동시에 나를 감쌌다. 나무 의자가 삐걱이며 몸을 받아주자 손끝으로 느껴지는 오래된 결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김이 서리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그 김이 천천히 퍼져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온기가 잦아드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하윤이 들어섰다. 하윤은 예전 인사팀장이던 시절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그날 지워진 파일들이 있어.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제대로 들여다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경고와 응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USB를 받았다. 금속 표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스며들며 한동안 무겁게 눌러 앉았다. 여성은 지금 외부 채무로 숨이 막힐 지경이야. 그걸 가리기 위해 보험금을 노린 거겠지.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되진 않아.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싸워야 해. 하윤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색소폰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메우듯 울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있던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숯불 위에서 타던 고기의 향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나를 짓누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단단히 다지게 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도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가 남긴 말, 사실이야. 글자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마음을 때렸다. 나는 답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서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다. 호주머니 속 시계를 꽉 쥐고 있었지만 긴장이 손끝을 지배했다. 순간 시계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 케이스와 유리 표면이 바닥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회의실 안을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내 발치로 쏠렸다. 멈춰선 초침이 빗둘게 걸린 채 깨진 시계의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마치 지난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조각난 듯한 기분이 밀려왔다. 그때 내 옆자리에 앉은 이름 없는 변호사가 조용히 팔꿈치로 나를 건드렸다. 테이블 아래서 작은 USB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낮게 속삭였다. 이걸로 판을 뒤집으세요. 모든 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숨기세요. USB의 금속 표면이 차갑게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심장이 요동치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USB를 주머니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겼다. 깨진 시계를 들고 싶은 충동이 있었지만 바닥에 흩어진 조각들을 주워 담는 대신 시선을 떨어뜨린 채 숨을 골랐다. 회의실의 공기 속에서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더 크게 울리며 초침의 멈춤이 내 숨결과 겹쳐 이상하게 정적을 만들었다. 백도준이 발표를 마치고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단단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제 끝이다. 나는 깨진 시계 조각 위로 그림자를 들이운 채
USB를 움켜쥔 손을 주머니 속에서 더욱 세게 조였다. 형광등 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회의실을 새우산하게 비추었다. 숨을 고르며 내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한신 바이오케어 본사 1층 대회의실. 문 앞에 서서 나는 코트 안주머니 속 USB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올라와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문을 밀자 따뜻한 황색 조명이 쏟아졌고 공기 속으로 은은한 인삼차 향이 섞여 들어왔다. 그러나 그 온기와 향에도 불구하고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팽팽했다. 벽에 걸린 큰 시계는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마치 멈춰 있는 듯 묘하게 느껴졌다. 시간 자체가 긴장감에 눌려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백도준이 단상 위에서 발표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교묘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재정 불일치는 전 감사 책임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회사와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확실한 책임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슬라이드에는 내 이름과 함께 붉은 그래프 재정 손실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다. 주주들이 서류를 넘기며 수근거렸고 카메라 뒤에서 기자들이 펜을 들고 시선을 주고받았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코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USB를 쥔 채 마치 그것이 유일한 버팀목인 양손가락을 감았다. 내 차례가 되자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이 잠시 깜박이더니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백도준이 한밤중 비밀리에 집행이사와 만나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드러났다. 이어서 내가 확보한 내부 이메일과 회계 자료가 차례로 화면에 떴다. 이 거래는 연금 계좌를 이용한 유동성 조정일 뿐 책임은 류성환이 져야 한다는 백도준의 이름이 적힌 문장이 붉게 강조되어 나타났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주주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내서 백도준으로 옮겨갔다.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불신이 교차했다.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공기를 흰빛으로 물들였다. 그 순간 백도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셔츠 깃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목젖이 오르내리는 것이 눈에 띌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백이사,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한 주주가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또 다른 주주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리치며 연금 계좌를 사적으로 전용한 겁니까? 이건 중대한 위반이요 라고 덧붙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소리와 주주들의 목소리가 교차하며 회의실은 점점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스크린을 천천히 꺼내고 USB를 회수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순간 주주석 중앙에 앉아있던 한 중년의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류성환 씨 회사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부 감사와 회계 절차를 전면적으로 새로 세워야 합니다. 직접 새로운 감사법인을 설립해 이 회사를 지원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방 안의 소란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주머니 속 USB가 여전히 차갑게 손바닥에 닿아 있었다. 눈앞에서 백도준의 시선이 흔들리며 나를 향했다. 공기 중에는 여전히 인삼차의 은은한 향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섞여 흘렀다. 나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잠시 시계를 흘긋 바라보았다. 초침은 이제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내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시간마저 붙잡고 있는 듯했다. 이른 아침 영등포의 골목길을 따라 걷다 고개를 들었을 때 류 앤 파트너스라는 새 간판이 부드러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간판 위로 내려앉은 봄꽃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며 아직 한산한 거리를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로 짜인 바닥에서 은은한 나무 향이 올라왔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길게 가르며 소박하게 꾸며진 사무소가 온화한 숨결을 내뱉는 듯했다. 그 공기 속에서 나는 한동안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사무실 안은 이른 시각부터 분주했다. 오늘은 우리 사무소가 병원연합과 첫 대형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었다. 회의실에서는 서류 뭉치를 들고 오가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부드럽게 겹쳤고 프린터 소리와 낮은 대화가 리듬처럼 이어졌다. 문경호가 검은 수트를 입고 회의실 한쪽에 서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최진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협상 내용을 조율하고 있었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숨을 고르고 움직이는 순간이었다. 나는 내 책상 위 작은 상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30층 회의실 바닥에서 주워 담았던 깨진 주머니 시계 조각들이 여전히 담겨 있었다. 유리 조각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며 초침에 일그러진 그림자가 상자 안에서 덜컥거렸다. 아직 수리되지 않은 그 시계를 보며 내 마음속 어딘가도 여전히 매끄럽게 봉합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세리가 보였다. 회의실 밖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리며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겹쳤다. 그 순간 사무소 안의 소음이 멀리 사라진 듯 짧은 고요가 스며들었다. 문경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속삭였다. 오늘 이 계약이면 이곳은 한동안 숨 돌릴 틈도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조각들 내가 결혼식 전에 꼭 고쳐주지. 그는 상자 안의 시계 조각들을 조심스레 들어올리며 가볍게 웃었다. 그 손끝의 움직임이 묘하게 안심을 주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계약 서류를 든 인사가 들어왔다. 사무소의 공기가 잠시 긴장으로 변했지만 그 안에 있던 햇살과 나무 향은 여전히 부드럽게 퍼져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하며 펜촉이 종이를 스칠 때 세리가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에는 이전의 냉기가 아닌 묘한 존중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대단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숨김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다. 계약서 위의 서명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창밖의 햇살이 그 잉크 위로 가볍게 반짝였다. 사무실 구석 문경호가 시계 조각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전에 이건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을 거요. 그의 말은 단순한 약속 이상으로 들렸다. 마치 내 삶의 균열을 함께 봉합하겠다는 위로처럼. 창밖으로 봄바람에 실린 꽃가루가 부드럽게 날리고 있었다. 그 속에서 새간판 류 파트너스가 햇살을 받아 더 빛났다. 그 빛을 바라보며 나는 내 숨결이 한결 고르게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작업대 위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주머니 시계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문경호가 돋보기를 벗으며 손끝으로 시계의 뚜껑을 닫았다. 그의 손에서 시계를 받아들자 딸깍 하고 초침이 살아난 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그 작은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내 숨결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신호 같았다. 시계의 맥박과 내 심장이 엇박자로 울리다가 이내 조금씩 박자를 맞춰가는 기분이 들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한강 위로 초여름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이고 있었다. 바람이 사무소 안으로 스며들어 나무 가구에서 은은한 향이 일렁겼다. 강 위로 지나가는 작은 유람선의 경적이 멀리서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곧 다가올 변화와 화해의 시간을 알리는 듯했다. 문경호가 내 손목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이제 당신도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성환 씨,
시계도 돌아왔고 당신도 돌아와야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고 오랜 세월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울림을 담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시계를 바라봤다. 반듯하게 돌아가는 초침을 보며 내 안에 무언가도 조용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 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세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아버지와 문경호 사이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리던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녀의 숨결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도 느껴졌다. 나는 시계를 손에 쥐고 세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펼리게 하고 주머니 시계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시계의 무게와 온기가 그녀의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순간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그 말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내 시간과 삶의 무게를 이제 그녀에게 맡긴다는 뜻이었다. 세리가 시계를 쥔 채 눈을 깜박이며 울먹였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짧은 한마디에 지난 몇 해의 서운함과 거리감, 그리고 후회가 모두 묻어 있었다. 나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주황빛이 한강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문경호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우리 쪽으로 돌아와 말했다. 리허설 시간입니다. 이제 가야겠죠. 사무소 문을 나서며 한강변 도로 위로 노을빛이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왔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시계의 얇은 체인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소리가 초여름 저녁 공기와 섞여 은은하게 울렸다. 결혼식장 리허설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묘하게 가벼웠다.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백합의 짙은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첼로 선율이 잔잔히 흐르며 황금빛 조명이 따뜻한 공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고 있었다. 여의도의 대형 호텔 예식장은 사람들의 조용한 웃음소리와 섞여 마치 긴 숨을 고르듯 차분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광택이 도는 대리석 바닥이 발끝에서 부드럽게 울렸다. 입구벽 한쪽에는 금빛 글씨로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다. 중장년 근로자 지원기금, 한신, 바이오케어 전 감사 류성환 설립. 조명이 현판 위로 스며들어 반짝이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고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다. 이 기금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제 딸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세상의 많은 시작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와 박수가 잦아들 무렵 로비 안쪽의 문이 열리며 세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황금빛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고 그녀의 손목에는 수리된 주머니 시계가 섬세하게 걸려 있었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진 않았지만 그 시계가 걸려 있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정한 박동이 느껴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세리를 향했고 윤혜선이 내 옆에서 숨을 고르며 손을 살짝 맞잡았다. 한지원은 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신부를 맞이했고 세리는 잠시 걸음을 멈추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거리감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단지 이해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만이 담겨 있었다. 식이 시작되기 전 가족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단상으로 올랐다. 문경호가 내 옆에서 조용히 서 있다가 가볍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지만 묵직했고 낮은 목소리가 내 귀에 닿았다. 이제 남은 건 평화뿐이오. 그 말에 내 입가에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또 한 번 터지고 사진사 뒤에서 첼로 선율이 한층 더 깊어졌다. 백합 향기가 공간을 감싸며 공기 속에 따뜻한 긴장이 퍼졌다.
가족과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과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고 나는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모든 풍경을 담았다. 예식장 창가 쪽으로 걸어가자 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였다. 해는 이미 수평선 가까이 내려앉아 강물 위로 붉은 빛을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그 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일 때 마치 내 손목 안쪽에서 초침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울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삶의 시계는 여전히 움직인다. 노을빛이 천천히 강 위로 흘러내리며 긴 하루와 지난 몇 년의 무게를 부드럽게 씻어내리는 듯했다. 내 숨결이 유리창 위에서 잠시 김으로 맺히다 사라졌다. 그 순간 초침이 또박또박 내 귀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노을이 젖어든 강바람을 느끼며 손목에 고쳐진 주머니 시계가 조용히 초침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지난 세월의 상처와 화해가 동시에 숨을 고르며 이어지는 듯했다. 때로는 다리 하나가 무너져야 우리가 다시 건널 가치가 있는 길을 알게 된다. 억울한 해고나 가족의 오해도 결국 누군가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이제 내 삶은 초침처럼 조금 느리지만 꾸준히 다음 세대와 함께 움직인다. 여러분은 인생이 뜻밖의 두 번째 기회를 건네준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남는다면 함께 해주세요.